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20일 밤 10시 30분입니다.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지난 8월 13일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고, 그 기자회견 내용을 가지고 지금까지 치고받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준석 전 대표의 전략에 말린 것 같습니다. 즉, 이준석 전 대표의 말을 가지고 공방전을 펼치면은 그게 결과적으로는 이준석 전 대표를 띄워주는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주로 치고받고 하는 주제는 그 중에서 아주 자극적인 표현 몇 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설문 중에 상당히 중요한 지적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지적에 대해서는 이준석 전 대표를 공격하는 데 서먹지도 않고 이준석 전 대표를 변호하는 데 서먹지도 않고 그냥 묻혀버렸습니다. 그걸 제가 찾아내서 한번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정치인들의 이야기는 그 중에서 의미 있는 것은 살려가지고 이 공론에 붙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사회가 토론을 통해서 서로 배우는 게 있고 또 고칠 것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민주적 프로세스인 거죠. 불행하게도 한국에서는 정말 의미 있는 이야기가 의미 없게 그냥 묻어 넘어갑니다.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경축사도 아주 내용이 좋았는데 그것도 그냥 이 정부 측에서 일회용으로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연설은 정부가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해설서도 돌리고 공무원들에게 이론 무장을 하도록 하는 게 그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자, 지난 8월 13일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이런 대목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인사들은 연이은 선거에서 세대 포위론과 서진 정책에 두려움을 느꼈다고 이야기합니다. 보수가 처음으로 지키기보다는 영역 확장에 나섰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담론을 테이블로 끌어냈고 북한 이야기와 5.18은 폭동이라는 이야기를 술안주처럼 즐기던 일부 강성 당원들을 잠재우며 증거도 없고 허무맹랑한 부정선거론과 같은 음모론을 손절매했기 때문에 보수가 달라졌다는 인상을 심어준 것입니다. 정치는 대안의 경쟁입니다. 제가 내세웠던 대안에 비해서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그것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시절의 모습은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빠루와 삭발, 반공과 종교적 근본주의가 우리 국민의힘의 대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말 속에 틀린 것이 하나 없음에도 배신이라는 단어로 낙인을 찍고 집단 린치를 했던 새누리당의 모습 또한 지금의 현실에 대한 대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2년 우리가 선거에 연달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미래를 담는 대안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대통령실에서 어떤 수석 비서관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줄기차게 주장하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국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그에 대해 적극 우리 하는 일을 알리는 것인데 마다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당에서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이
대통령실이 음모론자들과 교류하면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지적하지 못한다면 이 당은 이미 죽어가고 있는 것이고 죽은 당에 총선 때 표를 줄 국민은 없습니다. 이 말은 핵심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펼쳐온 그것이 거짓말임이 드러나도 사과도 하지 않고 정정도 하지 않는 선동가들과 대통령실이 교류하는 데 대하여 왜 국힘당은 비판하고 선을 긋지 않는가 하는 문제제기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실이 음모론자들과 결탁할 거냐 하는 중대한 문제제기입니다. 이거는 부정선거 음모론과 맞서 싸운 이준석 전 대표만이 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를 내부 총질자, 스파이, 프락치로 보는 사람입니다. 대법원 선고를 통하여 부정선거 음모론이 최종적으로 사기였음이 확인된 직후 지난 29일 이준석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걸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한 부정선거 의혹으로 2년간 보수 진영에 미친 해악이 오늘로 종결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돈벌이에 미쳐서 오히려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내부 총질을 했던 유튜브들에 현혹되었던 많은 분들이 이제 이성을 되찾았으면 합니다. 항상 남을 지목하고 까내렸지만 당신들이 오히려 보수 몰락을 위해 뛰던 내부 총질러였고 스파이였고 프락지였던 겁니다. 이런 것 하나 초반에 정리하지 못하고 2년을 끌어온 게 보수 진영의 역량이었습니다. 유튜브를 중심으로 만든 당신들만의 우물란 작은 세계 속에서 국가 대소사를 논했으니 연전연패했던 겁니다. 그 연전연패의 과거로 되돌아가지 맙시다. 아주 잘 쓴 글입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글 중에서 가장 짧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이 가장 잘 정리된 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준석의 이 글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그날 같은 날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발언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지금부터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대법원이 2020년 4월 15일 총선선거 무효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지난 2년간 우리 사회는 부정선거 논란으로 국민적 불신과 갈등이라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했습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의 생각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의 생각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선관위는 민주당에만 유리한 선거법 해석으로 국민 신뢰를 잃었고 지난 대선 소쿠리 투표 논란으로 불신 여론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소모적 논쟁이 아닌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할 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부정선거 음모론 때문에 보수가 분열되고 보수가 좌파의 우스갯거리가 되고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사전투표 반대운동을 펼치는 바람에 윤석열 후보가 떨어질 뻔했는데도 이런 한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의 생각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에 비해서 이준석 전 대표의 이런 표현, 항상 남을 지목하고 까내렸지만 당신들이 오히려 보수 몰락을 위해 뛰던 내부 총질러였고 스파이였고 프락지였던 겁니다. 이렇게 딱 지적하는 것과 당신들 이해합니다 라고 지적하는 권성동의 차이는 뭘까요? 이런 두루뭉실한 정신력과 이준석의 날선 정신력이 대결하면 성분은 뻔합니다. 이준석을 비판할 자격이 없는 이들은 음모론자들 뿐이 아닙니다.
음모론자들은 반성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준석을 비판해서는 안 되고 그걸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거짓말이라고 봐야죠. 거짓말쟁이가 들통이 났는데도 그 거짓말에 대해서 정리하지 않고 또 남한테 손가락질을 한다면 그걸 들어줘야 됩니까? 이준석을 비판할 자격이 없는 이들은 음모론자들 뿐 아니라 부정선거 음모론이 거짓말임을 알면서도 침묵했던 기자, 정치인, 교수, 예비역 장교, 자칭 우파 운동가들도 이준석을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비겁성에 대한 반성 없이 이준석을 욕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음모론을 믿고 있다면은 그건 다른 데 가서 좀 치료를 받아야죠. 그런 머리로 어떻게 이준석을 비판합니까? 이준석 보고 사가지 가는데 음모론자들이 이준석을 비판하는 게 사가지가 없는 거죠. 또 음모론임을 알고도, 거짓말임을 알고도 침묵했던 사람들이 이준석의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비판하는 것도 그것도 사가지 없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음모론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딱 단순 명쾌한 질문 하나만 하면 됩니다. 한 2개 할까요? 그런 대규모 투개표 부정을 했다는데 범인이 누구인가? 한 사람이라도 실명을 대야 할 것 아닌가? 모른다고? 그렇다면 유령이 했던 이야기인가? 그래 놓고 부정선거와 싸운다는데 누구와 어디서 어떻게 싸우는가? 범인도 모르면서 누구와 싸우나? 허공을 향하여 외치는 그게 싸우는 건가?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게 심각합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수출했는지 트럼프가 2020년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크게 져놓고도 부정선거로 억울하게 졌다고 소리치고 아직도 공화당에서 그것을 믿는 사람이 60%나 되고, 그런 트럼프에게 반대하면은 몰매 맞고 경선에서 떨어지는 이런 사태가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음모론이 한국과 미국의 보수 정치를 지금 좀먹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해체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가장 용감하게 싸웠던 이준석, 그 이준석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음모론자와 음모론임을 알고도 구경했던 비겁한 자 아니겠습니까? 자유로운 영혼을 갖고 있는 사람을 노예는 가장 미워합니다. 왜냐? 용감하니까요. 자유민이. 감사합니다.